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물건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25분이네요. 네. 올림픽공원 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항거, 국민의 항거. 예. 그에 관해서 이제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공교롭게도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냥 앞부분에 나와요, 바로. 참 공교롭죠. 이거 이렇게 헌법 전문에 이게 명문화 4.19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 이게 완전히 명문화돼 있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헌법에 아예 그냥 그것도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어요. 참 우연찮게도 말이죠. 이거는 입장 바꿔서 지금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반국가 세력 입장이 돼보면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이 돼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그쪽 입장이었다면 야 이거 큰일이구나 이런 굉장히 악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찮게도 그 헌법 전문에 그냥 아예 명문화에 박혀 있을까요? 여기 굉장히 저쪽 입장에서는 불운한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이 사태를 무마시키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헌법에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으니 4.19 정신을 계승한다니. 4.19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한 건데, 항거한 건데, 지금 6.3 사태 올림픽공원에서의 항거, 이거를 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불을 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꺼지더라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에 제가 저번 주에 그 올림픽공원에 갔다 온 이후에는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곧 이 시위가 또 사그라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그때 뭐랄까 이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불쏘시개가 아니라 재료가 되는 그 나무 토막이랄까 뭔가 탈 수 있는 뭐가 거기에 던져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이 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재료가 다 소진되고 나면 불이 꺼지겠죠. 근데 그때마다 뭐가 하나씩 자꾸 사건이 터지면서 그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뭔가 그 변화를 바라는 우리 애국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저 불길이 이대로 그냥 타올라서 4.19 때처럼 완전히 혁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상자는 없어야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그런 어떤 희생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때랑은 그때는 이제 수백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혁명적인 의미는 그대로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시민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은 이제 내려와야 될 거고, 예, 지금 말도 안 되게 차지하고 있는 저 대통령직에서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 참 진짜 답답합니다. 그냥 아우 가슴이 어떨 때는 예,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죠.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예, 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내가 오래 살긴 오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오래 살다 보니 세상에 제가 가짜가, 예, 그걸 모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저는 여태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살았으면 상관없는데, 지금도 모르고 넘어갔으면은 그런 이제 느낌이 감정이 안 들겠지만,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저 가짜가 저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놈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뭐 G7을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참 진짜 이게 오래 살았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것이 이제 바로 잡아질 텐데, 예, 바로 잡아질 텐데, 참 우연찮게도 참 그게 저쪽 입장에서는 참 재수없게 우연찮게 왜 그게 딱 그냥 헌법 전문에 그것도 앞부분에 딱 명시가 돼 있을까? 예, 힘을 발휘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살아본 결과. 예, 벌써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예, 불의의 한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 이게 헌법 전문에 그냥 딱 박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똑같잖아요. 전례가 있잖아요. 예, 법률에서도 판례를 중시하죠.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이런 전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판례, 재판의 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재판이 있었느냐, 그럼 옛날에 있었던 재판을 참고한다, 거의 거기에 맞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의미를 갖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똑같잖아요. 지금 옛날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선거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근데 그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 아, 이게 전문에 딱 박혀 있는데 헌법에. 네. 그러니 그게 힘을 안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이게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이게 오판일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재명이가 예전에는 느낌이 어땠냐면, 말할 때 보면 뭔가 사람을 약 올리는 듯한 그런, 나 가짜야 어떡할 텐데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일종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 뭐 내가 가짜인데 니들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좀 그런 느낌 비슷하게 받았었는데, 요즘엔 조금 달라요. 이 6.3 사태 이후에 이재명이가 이 화면에 다 잡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유튜브로 다 나오잖아요. 다시. 그럼 제가 그걸 보는데, 이 긴장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4.19 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너무 판박이처럼 다시 이게 재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 잘 알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뭐 행안부 장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놈이 얼마 전에 저 부정선거 전환길 토론회에서 김명 대표인가 이제 그 양반 참 애국자고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부정선거 뭐랄까 주요 인물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행안부 장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호중인가? 그놈이 또 요즘에, 근데 지들 입장이 되어보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변해서 사형까지는 안 당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사형은 나오지 않을 걸로, 이제 이게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총칼이 난무하고 실제로 목을 자르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은데, 모르죠. 그래도 실제로 또 사형이 벌어질지.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면 사형이 될 수도 있죠. 바로. 국민들이 다쳤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미 전례가 있었고 그런 상황을 지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무력 진압하면서 국민을 다치게 한다면 지들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도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비교적 평화롭게 교체가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혁명은 혁명이지만 실제로 그때는 사람 목숨이 이 국민들도 죽었고 여러 명 죽었고요. 수백 명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민들도 죽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일이 저기 혁명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거기에 책임이 있었던 놈들 다 죽였죠. 죽이고 지들이 자살하고 실제로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그게 불과 뭐 몇백 년 전도 아니고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저쪽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 부정선거에 연루됐던 자들이 지금 뭐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똥줄이 타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느끼는 게 이재명이 뭐라고 떠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좀 겁을 먹은 느낌이 있어요. 거짓말하면서도 티가 나요. 왜 거짓말할 때 사람 제스처가 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제 그동안 막 뭐랄까요, 뭐 약 올리는 듯이 야 그래봤자 니들이 어떡할 거야. 그래 나 가짜야. 속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6.3 이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 느낌이 틀릴진 몰라도 아무튼 뭔가 좀 긴장하고 있고 근데 뭐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 이거 만약에 제가 저쪽 입장이라면은 그러니까 박지원이도 벌써 노인네가 전 몰랐어요. 이제 전부 몰랐죠. 뭐 정치인들은. 근데 박지원이 노인네가 참 거의 양아치더라고요. 그냥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런 놈들 많았어요. 지금 보면. 아무튼 그런데 박지원이도 지금 이제 긴장해가지고 아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 전부 모가지 날아간다. 진짜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모가지가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정치적 생명이 이게 아니고. 비유적인 그런 뭐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모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형이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그 박지원이 나이도 많은데 4.19도 겪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이도 그 눈치 빠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 표정이 벌써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말도 더듬고 그런 게 느껴져요. 긴장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이가 부정선거를 실제로 주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가 작업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기획을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그런 놈인데 참 진짜 사기꾼 놈들이 죄다 정치판에 모여 있는 셈이죠. 그런 놈이 국무총리라고 그냥 뭐 말을 참 김민석이는 보면 말을 참 조곤조곤해요. 조용하게 참 희한한 놈들이에요. 사기꾼 같은 놈들이. 근데 이제 지금 뭐 속이 오죽 시꺼멓겠어요. 저는 이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뭐 제 전 재산을 건다고 하는 놈이니까 그 정도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이런 놈들이 얼마나 똥줄이 탈지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싶을 텐데 이게 쉽지 않겠죠. 저쪽 입장이 돼보면. 여태까지는 참 잘해왔어요. 저 잔머리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번 사태는 아마 좀 벗어나기가 아무리 잔머리가 좋은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또 이제 이재명이 말고도 저쪽 참모라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문재인이 도왔던 뭐 그런 놈들도 있고 이름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놈들이 다 있죠. 저기 잔머리 좋은 놈들, 지략가라고 소위 하는 놈들. 참 그게 정의로운 지략가여야 되는데 저 사기꾼으로서 머리가 좋은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저기 끼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윤어겐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 언론들이 보였던 행태와 좀 달라요. 지금도 물론 편파적이지만 그때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선관위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관위 지금 이제 저놈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노태하기를 완전히 재물 삼아서 노태하기를 완전히 조져버리고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저놈들이 여태까지 저놈들이 해왔던 짓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 일어날 때마다 재물로 한 놈 던져주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오고 요런 전략을 많이 썼었는데 요번에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노태하기를 완전히 재물로 바쳐가지고 이놈 진짜 나쁜 놈이다. 지들도 이제 같이 욕하고 언론에서도 욕하고 요런 식으로 해갖고 재물로 확 던져주고 이제 지들은 빠져나오고 요 전략을 쓰는데 요거는 쉽지 않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요 재선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조져가지고는 선관위를 조지는 걸로 재물로 삼아서 끝내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선관위를 재물로 던졌다가는 지들이 다 죽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왜? 지들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노태하기를 조지다가 노태하기가 아이 이재명이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여태까지 해왔던 해법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들이 써먹던 수법은 노태하기나 희생양 하나를 삼아서 재물로 딱 삼아서 제일 비난받을 만한 인물 노태하기 같은 인물을 딱 던져주고 지들은 빠져나오고 이건데 이게 지금 안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지들은 저도 그런 상황인 거를 지들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써보고 있는데 잘 안 먹히죠 지금.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참 묘수를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체육회 그 저 들떨어진 놈 그 유승민이를 그 탁구 치던 놈 그 들떨어진 놈을 갖다가 이제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수작을 부렸는데 묘수였어요. 저쪽 나름대로. 체육회 관련자인데 여기 체육관에 못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여론을 지들 쪽으로 끌어올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 체육 관계자가 여기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럴 듯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묘수를 낸 거예요. 근데 들떨어진 놈 하나 꼬셔가지고 유승민이라고. 그래갖고 뭐 협박을 했던지 뭐 회의를 했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통했죠. 그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넘어갈 뻔 했는데 갑자기 올다르크가 나타났어요. 아, 그 젊은 아가씨.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일단은 뭐 호리호리하고 외모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가녀린 아가씨가 그걸 꽉 막고 그냥 막아버렸어요, 혼자. 참. 그건 뭐 제가 보기엔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자꾸 막히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저쪽 입장이 돼 보면은, 이제는 초조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느낌이 맞다면 제 촉이 맞다면 이재명이가 말을 하다가 더듬기도 하고 실수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원래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쓸데없는 잡동작이 들어가요. 뭐 이런 이상한 잡동작이 이런 게 괜히.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이는 여태까지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어떤 쓸데없는 제스처 이런 거 티나는 거 이런 거 거짓말 하는 게 티가 잘 안 났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63 그 올림픽 공원 뭐 시위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드는 거 들어보니까 얘 표정도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제 느낌에 원래 이 사기꾼들이 거짓말할 때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그게 연기잖아요. 아주 그럴듯한 표정으로 태연하게 그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요번 6.3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니까 그 태연함이 없어요. 거짓말이 티가 나요. 이제 막 쓸데없는 잡동작이 들어가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로 봐서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놈들 진짜 빨리 정리되고 어떻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쪽으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 희망고문 전문가는 늘 또 살아보니까 때로는 그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